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이 2024년 실전 문제 풀이 마지막 12월 풀이 과정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17번까지 손해보험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증권, 즉 보험가입 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자동담보물건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1번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원고, 설계서, 소프트웨어, 귀금속, 보석, 골동품. 얘는 전부 다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얘는 담보가 되는 목적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은 자동담보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동담보물건이냐 아니냐,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저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1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손해방지 의무 위반 시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한 건물 내 영위작업을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 얘는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4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을 하였다. 요거 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나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알려야 될 내용이 있었죠. 그죠? 1번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한 중복보험 가입 사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사항이 되죠. 2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 가지죠. 3번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이거 맞죠? 비워두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건물 구조물을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며칠 이상, 10일이 아니죠.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스 용기 운송업자입니다.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아니죠. 예, 1번은 틀렸고요. 2번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보상되는 보험이다. 요거 맞는 이야기네요. 이게 보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은 의사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의무 가입 보험은 아닙니다. 4번 시설 소유자 관리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손해 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 도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뭘까요? 1번 현금 및 유가증권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손해. 얘가 도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2번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얘는 안 되죠. 그죠? 화재 폭발할 때 생긴 도난손해 얘도 안 되죠. 그죠? 망실, 분실 손해 다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죠.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가 아니죠. 2번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죠.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얘가 저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이 위험보험료겠죠. 그죠? 유지비는요.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경비. 얘는 계약 체결 비용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유지비는요.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자동보건제도. 자동보건제도 되는 거 일단 80%죠. 80%. 자, 어떤 금액의 80%냐. 보험 가입 금액의 80%가 자동보건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화재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택물건 중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 쓰이는 거, 이게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2번 주택물건 중 주택의 부속 건물로서 가재만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것은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되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은요.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얘는 기재를 해야 되네요. 그죠? 이제 기재하지 않아도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3번이 틀린 정답인 것 같습니다. 4번은요.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합니다. 구내에 있는 건물에 수용된 동산, 당연히 인수대상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죠. 그죠?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의 변경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피보험자는 보험 종목 보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종목 보험 기간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피보험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보험 계약자가 할 수 있겠죠. 3번 계약 내용의 변경 시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죠. 불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계약자가 요청 시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 맞죠? 퇴직연금까지 포함을 하면 900만 원이고요. 2번 총 급여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전에 뭐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 좀 조정해 줬는데 그거 다 없어졌죠. 그럼 총 급여 기준으로 12% 세액공제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기준 얼마? 근로소득자인 경우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2번은 아예 없어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나오네요. 이하 초과 구간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900만 원이다. 제가 1번 지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3에서 5%입니다. 자,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70에서 84, 80세 이상 3% 이렇게 적용하죠. 그죠? 종신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4% 적용을 합니다. 자, 비과세 아니죠? 틀렸습니다. 70세 이전에 15% 아니죠? 70세 이전은 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이연퇴직연금, 이연퇴직소득이죠. 에 대한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적용 세율은 얘는 만개해 주셔야 되겠죠. 이연퇴직소득세에 70% 적용을 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책임보험이 아니죠. 얘는 종합보험이죠. 2번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공소 제기할 수 있죠. 3번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하지 않죠. 3번이 맞는 정답이네요. 4번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특례 적용 안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완 책임보험이죠.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망사고 시 보상 한도는 최저 2천만 원, 최고 1억 5천만 원. 사망 맞죠? 예, 부상인 경우에는 14급 50만 원에서 1급 3천만 원. 얘도 맞네요. 후유장애 1인당 최고 한도 1억 5천만 원. 얘도 맞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무한 아니죠.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 한도는 유한하죠.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사고당 한도는 없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도 다 여기서 1, 2, 3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청소차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청소차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오네요. 1번 흡입 세정차도 청소차에 포함이 된다. 이거 맞고요. 농작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얘도 청소를 볼 수 있죠. 진공 노면 청소차도 포함이 되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청소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화물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특별할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특별할증 적용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2번 자동차 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를 한다. 얘가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특별할증률은 각 회사별로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회사별로 다 다르죠. 그죠? 4번 승용차 요일제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비운행 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특별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비운행 중 사고인 경우에는 특별할증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예, 다음 마지막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금이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 지급 안 해야 되겠죠. 얘는 내용을 몰라도 뭐 지문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2번 가해자가 대인배상 1 및 2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그 보상 한도 내에서 진료수가 전액을 보상을 합니다. 보상 한도 내에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치료비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을 한다. 가불금 미지급 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